코로나19 분에 늘어난 가정보육, 완구 시장품 선효과.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 유치원 퇴소도 고민 중인데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ID, DKST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올해 아이 졸업이라 고민 끝에 퇴소를 결정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렸는데 마음이 아프고 무겁네요. IT, 비버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코로나19 우려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에서 퇴소시키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원비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동선 인근 지역 유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퇴소 신청이 늘었다. 경기 고양시 한 유치원 교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창 늘어나던 지난주 퇴소하는 졸업반 아이들이 있었다며 졸업반 기준으로 한 반에 유물결표 쌓인 7명 정도가 퇴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부모 우려가 큰 지역에서 퇴소 신청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며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고 말했다. 퇴소가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은 등원만 중지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추세다. 서울 지역 한 유치원 교사는 아직까지 퇴소한 아이는 없지만 학부모의 우려로 유치원 대신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꽤 있다며 유치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맘카페에도 유치원 퇴소 관련 고민과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한누리꾼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너무 불안하고 원비만 내고 안 보내자니 아깝기도 하다면서도 당월 졸업의 퇴소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은 코로나19 걱정으로 힘들게 유치원 퇴소를 결정했다며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아직 많은 유치원이 방학에 들어가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특성상 학기가 상급학교에 비해 길기 때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8,599개교의 54.5%인 4,688개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전체 6,131개교의 32.6%인 1,999개교, 중학교는 전체 3,247개교 중 15.6%인 506개교, 고등학교는 2,370개교의 17.8%인 422개교가 교육과정 운영 중이다. 한편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완구 시장 매출은 크게 뛰었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끄럼틀, 스프링카 등 대형 완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다기능 놀이터 판매량은 같은 기간 1150% 치솟았고 교육완구인 샘놀이 숫제판 판매량도 367% 급증했다. 옥션 관계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을 집에 머물게 하려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유아동 완구부터 교육용 제품까지 전반적으로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드루킹 사건 김경수 피고인 주심 판사 바꿔 전대미문의 플락. 4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에 어긋나는 선고 지연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법원 2부에서는 조속히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63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폐악스런 정권이라는 것은 검찰 무력화에 이은 사법부 장악이라는 전대미문의 폐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 김경수 피고인의 주심 판사를 바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된 지 5개월이 넘어도 대법원 예규 3개월을 넘겨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본 것인지 이젠 대법원 선고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 현실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며 나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을 믿는다. 한나절만 하면 기록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1일 고향인 남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당 공관위가 요구하는 대로 양산을로 옮겨 출마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유엔기구 북코로나 감염자 공명 주장 의심된다. 북한에 주재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감염 사례가 없다는 북한 측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미국 관영 매체 미국이 소리 VOA 가 1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AO 평양사무소의 비르만달 부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 유무 등에 대한 질문에 북한 당국은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 관계자의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고 VOA는 전했다. 만달 부대표는 북한 당국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영토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평양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28번 환자 무증상 감염 추측 중증 환자 에이즈 치료제 권고.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의료진들은 현재 잠복기 기준인 14일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28번 환자가 14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환자가 감염됐음에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8번 환자 사례, 잠복기 연장 근거 안 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이날 제6차 화상회의를 열고 28번 환자의 확진 판정 경과와 임상 소견에 대한 검토, 치료 원칙 합의안 등을 논의했다. 28번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달 20일 귀국한 3번 환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25일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을 한 지 1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번 환자는 자가격리 중 잠복기 완료 시점을 앞둔 지난 8일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 9일과 10일 2차례 재검을 했고 지난 10일 약양성이 나왔다. 28번 환자가 잠복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탓에 일각에서는 잠복기 기준인 14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임상TF는 28번 환자 사례가 잠복기를 연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중앙임상TF 측은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입국 전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받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28번 환자는 지난 10일 이후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들은 이러한 검사 결과가 28번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중앙임상TF 측은 앞으로 추적 검사에서도 28번 환자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고령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 고려.
중앙임상 TF는 확진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 합의안도 결정했다. 점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들의 경우 당장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 없지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임상 TF 측은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고 했다. 이어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LPV/R 400mg/100mg 포피드 또는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 클로로과인 500mg 포큐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는 만큼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하이드락시클로로퀸 400mg 포큐틱을 사용해도 된다. 중앙임상 TF 측은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약제 하나만 투여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할 경우 부정맥, 약물 상호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바이러스 치료는 7에서 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만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는 만큼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치료 합의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새 차오한 교민 147명 음성 홍콩 마카오 입국자 특별검역 종합 지난 12일 입국한 147명 노한 교민들 모두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147명 중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5명과 그 자녀 2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증상이 없었던 140명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한 교민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게 되며 7개 부처와 이천시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이를 지원한다. 정부합동지원단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과 구급대원 2명도 포함돼 있다. 또 홍콩과 마카오를 검역 오염지역으로 추가했다. 이 국가에서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특별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수본은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1회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입국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단시약 생산도 확대했다. 지난 9일 한 개 업체에서만 생산하던 진단시약은 전날부터 2개로 늘어났다. 진단검사 기관도 확충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민간기관 46곳이 추가됐다. 중수본은 현행 1일 5,000명 수준의 진단검사 건수를 이달 말까지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이날 중앙임상 TF는 중수본과 협의해 확진 환자 대상 임상연구 기반 진료 권고안을 발표했다.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 등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은 지난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발표한 조치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차 전세기 우한 교민 유증상자 5명 음성. 세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들 중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였던 5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13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전날 입원한 우한 교민 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어젯밤에 나왔고 모두 퇴원했다고 말했다. 세차 전세기는 지난 11일 저녁 8시 39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지난 12일 오전 6시 23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세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147명이 입국했고 이 중 5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한 명은 비행기 탑승 직전 우리 검역관에 의해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4명은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검역에서 증상을 보였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1세와 15개월 아이도 유증상자로 분류된 어머니를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아이들은 증상이 없었으나 정부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함께 병원으로 이동시켰다. 아이들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유증상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오전 퇴원해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된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다.